하늘의 판을 깐 건 머스크지만 규칙을 정한 건 삼성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지국은 하늘에 있다. 통신사들이 지상에서 한 평의 땅을 넣고 수십억을 써가며 기지국을 올릴 때 누군가는 위성을 쏘아 올렸다. 당연히 더 비싸다. 그런데도 그들은 땅을 포기했다. 이상한 건 그 선택이 더 싸게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한 건 그 위성이 쓰는 칩이 삼성 칩이라는 것이다. 머스크가 하늘에 판을 깔았지만 그 위에서 움직이는 규칙은 삼성이 정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경제사에 기록될 거래다. 당신이 알고 있는 통신의 상식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칩 하나가 있다. 일상의 균열. 산 정상에서도 문자가 온다. 등산객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이 있다. 아무리 깊은 계곡에 들어가도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연락이 된다는 것.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 전화가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이 좋아졌나 봐. 5G가 산소까지 터지나? 아마 숨겨진 중계기가 있을걸.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 신호는 땅에서 온 게 아니다. 2024년 1월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다이렉트 셀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다. 지상 550km 상공에 떠있는 위성이 일반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한다. 기지국이 필요 없다. 중계기도 필요 없다. 그저 하늘만 보이면 된다. 사람들은 이걸 혁신이라고 부른다. 머스크가 또 한 번 미래를 앞당겼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것은 머스크의 혁신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위성이 하늘에 떠서 전파를 쏜다는 사실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대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 돈과 기술만 있으면 된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이미 5,000개 넘는 위성을 올렸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전파를 당신 손안의 스마트폰이 어떻게 받느냐. 일반 휴대폰은 땅의 기지국과 통신하도록 설계됐다. 가까운 거리, 강한 신호, 빠른 반응. 그런데 위성은 550km 위에 있다. 신호는 약하고 지연은 길고 각도는 계속 바뀐다. 이론적으론 불가능에 가까운 연결이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칩 하나다. 스타링크 위성에 들어간 삼성 엑시노스 모뎀. 이 칩은 지상 5G 신호와 위성 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위성이 움직여도 각도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신호를 추적한다. 일반 스마트폰이 아무 변화 없이 위성과 연결되는 이유는 바로 이 칩 때문이다. 이것은 발사의 문제가 아니다. 표준의 문제다. 이 글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첫째, 왜 머스크는 삼성 칩을 선택했는가? 둘째, 삼성이 얻은 건 단순한 납품 계약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셋째, 이 동맹이 기존 통신사 비즈니스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통신의 상식은 지상에만 적용되던 규칙이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무대가 바뀌었다. 땅이 아니라 하늘, 기지국이 아니라 위성, 그리고 그 하늘의 규칙을 삼성이 쓰고 있다. 머스크가 하늘에 판을 깔았다면 삼성은 그 판 위에서 움직이는 프로토콜을 장악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다. 이건 통신의 표준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뜯어본다. 첫 번째 법칙. 위성은 하늘의 기지국이 되었다. 통신의 본질은 연결이 아니라 위치다. 기존 통신은 이렇게 작동했다. 도시마다 기지국을 세우고 그 기지국이 반경 수 킬로미터를 커버한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엔 촘촘하게, 낮은 곳엔 성기게. 그래서 산속이나 바다는 전파가 닿지 않았다. 기지국을 세울 경제적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 가장 비싼 건 땅이었다. 기지국 부지 매입비, 임대료, 유지보수 인력. 통신사들은 매년 수조 원을 땅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요금으로 전가됐다. 하지만 위성 통신은 다르다. 위성 하나가 지상 수천 킬로미터를 커버한다. 땅이 필요 없다. 임대료도 없다. 산이든 바다든 하늘만 보이면 된다. 물론 위성을 쏘는 비용은 비싸다. 하지만 한번 올라가면 5년에서 7년 동안 작동한다. 그리고 인구 밀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성이 역전됐다. 스페이스X는 이미 6,000개 이상의 위성을 운용 중이다. 하나당 발사 비용은 약 50만 달러. 총 30억 달러가 투입됐다. 반면 한국의 주요 통신사 3곳은 매년 약 10조 원을 기지국 유지에 쓴다. 5년이면 50조 원. 위성이 20배 싸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기존 스마트폰이 위성과 연결되느냐? 과거엔 위성폰이 따로 있었다. 이리듐, 글로벌스타. 이들은 1990년대부터 위성 통신 서비스를 했다. 하지만 특수 단말기가 필요했다. 크고 무겁고 비쌌다.
월 요금은 10만 원 이상. 일반인은 쓸 이유가 없었다. 군대, 선박, 탐험가. 그게 전부였다. 왜 일반 스마트폰으로 연결할 수 없었을까? 모뎀 칩이 위성 신호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 스마트폰의 모뎀은 LTE, 5G 같은 지상 주파수 대역만 지원한다. 위성은 다른 주파수를 쓴다. L밴드, S밴드, 카밴드. 이 신호를 받으려면 별도의 칩이 필요했다. 그래서 위성폰은 다른 기기였다. 하지만 2023년 삼성은 엑시노스 5G 모뎀의 위성 통신 기능을 통합했다. 이 칩은 5G와 위성 신호를 동시에 처리한다. 사용자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냥 기존 스마트폰을 쓰면 된다. 위성이 뜨면 자동으로 연결되고 위성이 사라지면 다시 지상 기지국으로 전환된다. 애플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 2022년 아이폰 14에 긴급 SOS 기능을 넣었다. 글로벌 스타 위성과 연결해 조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다. 하지만 이건 데이터 통신이 아니라 단방향 메시지였다. 통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된다. 반면 엑시노스는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지원한다. 문자, 통화, 저속 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삼성이 3GPP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에 NTN, Non-Terrestrial Network 표준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표준을 만든 쪽이 칩을 먼저 만든다. 칩을 먼저 만든 쪽이 시장을 선점한다. 이건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다. 2024년 초 삼성전자는 스페이스X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비공개지만 업계 추정치는 5년간 최소 200만 개의 위성용 모뎀 칩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 하지만 진짜 거래는 따로 있다. 삼성은 테슬라에도 칩을 공급한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이미 스타링크와 연동된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는다.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 모듈이 바로 삼성 엑시노스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상호 의존적이다. 스페이스X는 위성에 삼성 칩을 쓴다. 테슬라는 자동차에 삼성 칩을 쓴다. 삼성은 두 회사의 데이터를 표준화 작업에 활용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삼성은 하늘의 통신 프로토콜을 땅의 이동 데이터와 연결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위성 통신 없이 작동할 수 없다. 5G 기지국은 도시에만 있다. 하지만 차는 도로를 달린다. 산길, 고속도로, 해안가,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 차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위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성과 차를 연결하는 칩이 삼성 칩이다. 머스크는 하늘과 땅을 모두 지배하려 한다. 하지만 그 지배의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삼성이 쥐고 있다. 이건 기술 종속이 아니다. 이건 전략적 동맹이다. HT3 전환과 선택. 하늘에 위성을 띄우는 건 돈의 문제다. 하지만 그 위성이 10억 대의 스마트폰과 연결되게 하는 건 표준의 문제다. 통신의 역사는 표준의 역사다. 2G는 유럽이 주도했다. 3G는 미국과 유럽이 나눠 가졌다. 4G LTE는 퀄컴이 장악했다. 5G는 삼성, 퀄컴, 화웨이가 경쟁 중이다. 그리고 이제 위성통신의 표준이 정해지고 있다. 3GPP의 NTN 표준은 2024년 말 공식 확정됐다. 이 표준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회사는 삼성이다. 기술 문서 제출 건수, 특허 출원수, 실증 데이터, 모든 면에서 삼성이 앞선다. 표준을 만든 회사는 칩을 먼저 만든다. 칩을 먼저 만든 회사는 시장을 선점한다. 시장을 선점한 회사는 생태계를 지배한다. 스페이스X가 아무리 많은 위성을 올려도 그 위성이 쓰는 칩이 삼성 칩이면 규칙은 삼성이 만든다. 머스크가 하늘에 판을 깔았지만 그 판 위에서 움직이는 언어는 삼성이 정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쓰는 스마트폰은 어떤 칩을 쓰는가? 당신이 가입한 통신사는 위성통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이 투자하는 회사는 이 변화를 알고 있는가? 2025년 애플은 아이폰 17에 위성통신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칩은 자체 개발이 아니라 외부 공급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삼성이다. 구글도 마찬가지다. 픽셀폰에 들어갈 다음 모뎀은 삼성 엑시노스로 확정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성 통신을 지원하는 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어떻게 될까? 기존 이동 통신사들은 땅에 기지국을 세우는데 수십조 원을 썼다. 하지만 이제 그 인프라는 선택지가 됐다. 위성이 있으면 기지국 없이도 서비스가 된다. 물론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산속, 바다, 사막, 기지국이 닿지 않던 곳에서는 위성이 유일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프로토콜을 삼성이 쥐고 있다.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다. 이 변화를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 속에서 위치를 잡을 것인가? 하늘의 판은 이미 깔렸다. 이제 남은 건 누가 그 판 위에서
게임을 지배하느냐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